안녕하세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부동산마트 공인중개사 이우정입니다. 지난번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부동산 과연 거품일까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붕괴되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항상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부동산 버블이 왜 생기기 시작하였고 버블 당시는 어떠하였으며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르고 부동산 버블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부동산 버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오일 쇼크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70년대에 오일 쇼크 발생으로 모든 원자재와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 미국은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20%까지 인상합니다. 당시에는 미국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었는데 이때 신흥제조국으로 일본과 서독이 급부상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미국 금리 인상 효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금리가 부담되는 악순환 속에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중소기업의 40%가 도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당시 미국의 상황은 일본과 서독의 제조업 강세에 따른 무역 적자와 미국 기업들의 도산으로 세금이 줄어 재정 적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쌍둥이 적자가 시작되면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단이 G5 경제장관들이 뉴욕에 위치한 프라자 호텔에 모여서 1985년 8월 프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절상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해 일본의 수출을 억제하여 미국의 수출도 늘리고 기업들도 회생시키고 무역 적자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프라자 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감소하였지만 무역 흑자로 돌아서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987년 2월 다시 프랑스 파리에 모여 루브르 합의로 일본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일본은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일본은 금리 인하로 인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이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에 LTV 120%까지 대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LTV 120%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가 10억이면 은행이 12억을 대출해 주어서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하고 2억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돈이 없어도 누구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고 부동산을 많이 매입할수록 더 많은 여유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현금 유동성 또한 넘쳐나게 됩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오일 쇼크도 해소되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각종 소비재를 비롯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 소비는 극대화되면서 일본의 버블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시작되어 일본도 금리 인상을 검토하였으나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일본과 서독이 글로벌 수요자로 급부상한 상황이었는데 막대한 수요를 담당하던 일본과 서독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22%나 급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일본과 서독은 금리 인상을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금리 인하 움직임이 생기게 되며 부동산 버블이 많은 상황에서 블랙 먼데이로 인하여 일본의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동경의 부동산 버블은 1년 사이에 5배 상승한 지역도 있었으며 동경 치요다구에 황실 땅을 팔면 미국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었다고 하고 동경 부동산 전체의 가격은 미국 부동산 전체의 금액과 비슷하고 일본의 부동산 전체의 금액은 전 세계 부동산 금액과 비슷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1989년 초부터 일본은 블랙 먼데이 충격도 해소가 되고 물가가 급상승하여 엠보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당시에 2.6%였던 기준금리를 갑자기 6%까지 올리게 되고 당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였었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업들도 저금리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였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LTV 120%까지 해주던 일본의 부동산 신화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또 다른 정책 실패는 1990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무리하게 대출을 하였던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실금융이 문제가 되면 부실금융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했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또다시 인프라 투자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부분에 인프라 투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고 정책은 실패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재정 적자는 누적되고 악순환은 계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버블 붕괴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게 된 또 다른 사건은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일본의 대형 보험사들은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버블이 한창이던 당시 일본은 금리가 낮아 해외 투자도 많이 하였고 그러면서 해외 부동산을 많이 매입하였으나 고베 대지진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외 자산을 급매로 매도하여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매각한 부동산 대금인 달러를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엔화를 사들이면서 엔고 현상은 더욱더 일본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황은 부동산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장기 불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나 버블 당시의 일본 기업들의 주식 상황 그리고 일본 정부의 여러 경제 정책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것까지 오늘 다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단순히 부동산 상승만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환경 그리고 금융 시스템과 정치적 정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본처럼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적도 없고 외부적인 환경도 다르며 무엇보다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침몰할 것이란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부동산 버블이 왜 생겨나기 시작했고 버블 당시에는 어떠하였으며 어떻게 붕괴되었고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비롯해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 마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